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국화를 무궁화로 생각하고 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국화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많은 곳에 무궁화 문양이 사용되고 있고 행정안 전부가 국가의 상징이라고 명시까지 해놓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임은 틀림없죠. 이렇듯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하거나 혹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꽃을 국화로 정하거나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며 관리하곤 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식물인 벼를 국화로 정한 나라가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해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국가로 북쪽으로는 모리타니, 동쪽으로는 말리, 남쪽으로는 기니비사우와 기니와 인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세네갈도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1,4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빈국입니다. 따라서 세네갈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 부족으로 국민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또한 세네갈이 국화로 벼를 선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네갈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쌀 소비국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쌀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기에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여 매우 적은 식량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따라서 매년 세네갈이 필요한 양의 절반 이상인 80여만 톤의 쌀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화로 벼를 선정할 만큼 쌀의 진심이고 쌀 농사가 국민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이지만 아프리카의 건조하고 높은 기온과 더불어 불리한 토양 조건 그리고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력으로 항상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였죠.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세네갈 정부는 오래전부터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실행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네갈 정부가 추진하던 식량 문제 해결책은 수입을 늘려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는데 애초에 세네갈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수입된 쌀들은 가격이 비싸 구매하기 쉽지 않았죠. 따라서 세네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부수를 내던졌습니다. 바로 세네갈에서 13,00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6.25 전쟁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딛고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서게 된 대한민국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한국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의 최첨단 국가로 발전했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며 지난 몇십 년간 한국의 엄청난 발전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가라고 체념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어려워도 철저한 교육과 노력으로 고급 인적 자원을 양성하면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죠. 따라서 세네갈 정부는 한국의 농업진흥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에 화답했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함께 세네갈의 발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014년 세네갈의 영세한 가족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죠. 이는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이 식량자금 및 농촌연대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연구소 설립을 경상북도에 공식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생루이주 돈보 알라르바 마을과 맹겐보이 마을에 먼저 영농시범단지를 조성했는데 1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고 우수하고 획기적인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무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체 쌀 생산량이 2.5톤 규모에서 6.5톤 규모로 2.6배나 증가했으며 농지가 없던 유유지를 논으로 조성해 연간 120톤의 쌀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세네갈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해 사용하던 직파 방식을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의 양 방식으로 전환해 벼를 재배했기에 생육이 균일할 수 있었고 세네갈은 논 전체의 30에서 50%가 잡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모를 15cm에서 20cm 사이로 키운 다음 심는 방식을 통해 생육 경쟁력을 높여 잡초 발생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육 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비료를 주는 방식, 시범단지별 자체 양수장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가능하게끔 하여서 성공이 가능했죠. 한편 대한민국의 농업진흥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네갈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은 기존에 2010년부터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회의체인 카파치를 통해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죠. 카파치는 참여회원국과 함께 현지 풍토와 여건에 맞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세네갈 측의 절박한 요청을 받은 농업진흥청은 카파치를 통해 세네갈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통일벼였습니다. 통일벼는 1960년대 중반 국내에서 연구되어 탄생한 종으로 1970년대 초부터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해 우리도 가난을 겪으며 먹는 것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품종이죠. 그리고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서아프리카까지 건너가 희망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청은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 품종인 밀양 23호와 태백을 가져가 현지에 맞게 적응 시험을 진행했고 마침내 2017년 세네갈형 통일벼 이슬이가 탄생했죠. 이후 2018년 세네갈에 공식적으로 품종을 등록한 이후 다가나 지역의 음부벤 마을에서 첫째 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슬이의 재배 결과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죠. 단위 면적, 당 생산량, 품질 등 모든 부분이 세네갈 현지에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던 사헬이라는 품종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총의 벼 6종가인 오마르 은다오파의 씨는 사헬보다 수확량이 2배나 높고 도정률도 높아 밥맛이 훨씬 좋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세네갈에서 재배되던 사헬보다도 현지에서 더욱 더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죠. 실제로 세네갈 현지에서 사헬은 키로당 약 350세파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슬이는 키로당 400세파프랑 한화로 약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가장 비싼 수입쌀인 바스마티와 비슷한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밥맛이 워낙 좋아 현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한번 이슬이로 만든 쌀밥을 먹는 현지인들은 다른 쌀은 다 제쳐놓고 이슬이만 찾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연스레 세네갈 현지 농가에서 이슬이의 재배 면적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이슬이의 재배 면적은 500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년 만에 약 4배가 증가한 수치인 2000헥타르, 2020년에는 3배나 더 증가하여 6000헥타르의 규모의 농지에서 이슬이가 재배되고 있죠. 한국의 통일벼가 13,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에서 온 이슬이는 세네갈인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임무와 말할 정도라네요. 한편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은 아프리카에서 세네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상북도청은 에티오피아, 루안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에서 24개나 되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죠. 이러한 나라 중 코트디부아르는 세네갈과 같이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도시 아비장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촌마을 자타. 이곳이 코트디부아르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새마을이라는 한글이 선명한 조끼를 입은 10여 명 정도의 남성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구호를 불어로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자타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죠. 새마을운동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소득과 교육, 보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라고 새마을운동의 지도자 카오와디오 아마니 에브르시가 말했습니다. 이렇듯 코트디부아르의 농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식 새마을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진국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온 나라이지만 그저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코트디부아르 농촌의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의식 개혁을 통해 마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따라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농민들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농촌 개발 모델 가운데 한국식 새마을 운동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농업개발청 코네 미야만 박사는 새마을 운동은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수단이라며 단순히 외부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야만 박사는 농민에 대한 교육과 의식개혁,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 새마을운동의 철학이야말로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응베크로의 새마을운동 지도자 코아슬 모이세 씨는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새마을운동 지원 자금을 어떻게 쓸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급격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이세 씨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장 필요한 의료시설부터 짓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5인 1조로 농가소득 증대반을 꾸리고 주거개량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코트디부아르에서 주민들로부터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새마을운동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사별하고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조은원 실비 씨는 새마을운동 덕분에 소득을 늘려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죠. 그녀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출의 기회를 통해 $500를 빌려 토마토 등 야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착실히 실천하고 이를 따라간 결과 현재는 주민들과 합작해서 16,000평의 크기로 경작지를 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배한 토마토 등을 도시에 판매하며 소득을 얻고 있죠. 실비 씨는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에는 소득이 1년에 $36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년에 $534로 크게 올랐고 이렇게 번 돈을 통해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촌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까지 전해져 또 다른 희망을 낳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외원조의 사업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들에 보급되며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이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역사회개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릿고개와 기아선상으로부터 구출해냈던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도 한 줄기 희망이 되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